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3%로 2020년 12월 이후 13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은평구를 시작으로 강북구와 도봉구 등 외곽 지역부터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대세 하락인지 대선과 규제 등에 따른 일시적 영향인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갱신 계약 3,327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9.5%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갱신 계약의 임대료 상승률은 45.9%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저금리 시대 임대차법 시행과 보유세 강화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전국 40개 단지에서 총 23,469가구, 일반 분양 19,598가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사전 청약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총 12개 지구에서 진행되며 13,552가구 규모입니다. 10일부터 14일까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등을 접수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폭이 7주 연속해서 보합세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매수 심리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조기 긴축을 시사한 데 이어서 이번 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시장의 관망세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면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 아래에 나오는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또 지금 바로 아래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란톡 방에서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 또 궁금증까지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함주원 부장님 오늘 집값 상승, 대출 규제, 향후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 한번 보시면 집값 상승, 바로 이제 아파트 가격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 큰 폭으로 상승이 됐고 그 안에서도 이제 서울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이제 DSR이죠. DSR 규제가 들어가면서 내 소득 대비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한도 자체가 그만큼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자체까지 올리고 있죠. 그만큼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대출까지 규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이런 이제 서민분들이죠. 서민분들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아파트 진입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제 투자라든가 실거주를 멈춰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어떻게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할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투자 지역,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 이제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내 집 마련, 앞으로 이제 더더욱 힘들어지는 현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부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죠. 어떤 지역인가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그만큼 앞으로의 이제 개발 호재라든가 미래 가치가 상당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부자들이 용산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산 왜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 임박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동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미래 가치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산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내 집 마련 더욱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대응 전략 이제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면은 아파트 비싸 눈 돌렸는데 DSR 규제, 말 그대로 이제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에 가로막힌 무주택자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천정부지로 뛰었기 때문에 이런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대체제로 뭐 빌라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로 몰려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DSR, 말 그대로 대출 규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모든 대출을 합산해서 내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한도 내가 바로 40%죠. 40%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서민분들 자체가 이런 DSR 규제를 적용을 받으면서 이런 뭐 담보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 평균 이제 서울 가격대로 봤을 때 뭐 작년 기준만 해도 10억대, 지금 올해 11억에서 12억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DSR, 내가 받고 있는 대출 모든 합산은 뺀 나머지의 금액, 이런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대출 한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이런 아파트 가격 자체가 높은 이런 아파트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아파트로 진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이런 빌라로 이제 뭐 실거주가 됐던 투자의 목적이 됐던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DSR 이제 적용이 됨으로써 앞으로 이런 뭐 주택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내용 자체를 조금 살펴보면은 아파트 대체제 부상한 아파텔이죠. 아파텔. 이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이제 합쳐진 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DSR 규제가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값 급등, 이제 입주 물량 뚝, 오피스텔 수요 꾸준할 듯 보이고 있지만 DSR이 적용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금 여력 부족, 무주택자 분양 시장에서 외면당할 수가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DSR 규제가 상당히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보시게 되면은 비교적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웠던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바로 오피스텔. 올해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이제 대상이 되면서 많은 이제 수요층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무주택자들은 아파트 시장으로도 오피스텔 시장으로도 진입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 이런 아파트도 진입하기가 힘들고 이런 오피스텔로도 진입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 대출 규제 때문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장 안에서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까? 좀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가 됐던 아니면 오피스텔이 됐던 아니면 소형주택 이런 빌라가 됐던 앞으로의 집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단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재개발이라든가 뭐 뉴타운이라든가 계속적으로 해제를 해 왔었습니다. 그 전에 해제를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 왔다면 지금 이제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 막아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자체가 당장 앞으로 나오기가 힘듭니다. 정부 자체에서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나오기가 힘들죠.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나오기까지 최소한 5,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 6년 동안은 계속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면은 무주택자분들 가만히 기다려야 될까요? 5, 6년 동안 집 사지 말고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빠르게 주택을 구입할 수가 있는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 규제, 대출로도 무주택, 주택 자체 구입하기가 힘들어진 현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지금 뭐 1%대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뭐 담보대출 이제 받게 되면 4%에서 5%대입니다. 억대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월로 따졌을 때 몇백만 원씩 됩니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주택 구입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두가 희망하는 내 집 마련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출구 전략? 바로 재개발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 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이제 자체에서도 재개발을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 맞추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우리는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이제 그 아파트가 됐던 여러 가지 주택이 됐던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전세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레버리지가 바로 이제 대출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전세도 있습니다. 내 돈을 그만큼 줄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제도가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실거주로 뭐 전세를 알아보시는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런 내 집 마련까지 하시면서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명품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전략이 바로 재개발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데나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죠. 바로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 상황, 바로 재개발을 노리시는데 바로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전세를 활용하셔서 갭 투자를 하시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아파트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지역이 가능성이 높으냐?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로 부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지역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지역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앞으로의 집가 상승 더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왜 용산이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용산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민족공원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3대 개발축 중심으로 다양한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교통 호재까지 있죠. 바로 이제 GTX 노선이라든가 뭐 신안산선, 신분당선도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그만큼 집가 상승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 용산이기 때문에 용산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용산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의 영향까지 받으면서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용산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에 영향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자연 환경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 그다음에
공원까지 이제 조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고의 전철 노선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개발 호재, 그다음에 자연 환경, 앞으로의 일자리도 풍부하게 늘어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지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의 경우는 명품 주거 부천으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남 3구역의 경우 이제 보시면 프리미엄만 뭐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천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부자들의 선택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경우는 높은 시세 차익과 개발 가치 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냐, 저희와 함께 직접 이제 상의하셔서 실제 이제 용산 임장해 보시고 실제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셔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역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 임박 지역 바로 성산동 지역입니다. 성산동 어떤 지역에 위치를 한 거야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좀 생소한 지역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마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용성이라고 하죠. 바로 마에서도 이 성산동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성산동 안에서도 바로 가자 역세권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자 역세권 안에서도 350m가 이제 1차 개발, 그다음에 500m까지 2차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서 뭐 사업성뿐만 아니라 이런 세대수 자체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런 임대 아파트 비율이 높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 조합 입장에서도 임대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일반 분양분 아파트, 조합원 분양 아파트 자체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성도 좋아지고 이런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좋고 바로 일석이조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이제 정비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높은 동의율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도 다양한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이런 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발 가능성 높습니다. 왜? 바로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 아파트 비율을 조금 높게 가져가면서 종상향이라든가 용적률을 크게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에서 현재 밀어주고 있는 정비 사업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자 역세권의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하셔서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실 수가 있고 향후 개발에 따라서 정말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이제 가보시면은 서울 안에서도 정말 이런 지역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한 30년, 40년 된 이런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낙후도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지역들 자체가 바로 명품 아파트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의 경우는 일반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는 사고 팔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바로 이제 구역 지정이 확정이 되면은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구역 지정 전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물 자산이죠. 실물 자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너무 높아서 못 사면 바로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빌라,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에셋 파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자산, 그다음에 주차를 합성해서 이제
부동산 신조어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만큼 자산, 주차, 바로 안전한 부동산에 본인의 이제 그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서 자산을 증식을 시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는 방법, 바로 이런 재개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 성산동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라, 승부를 거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투자 상담은 저희와 함께 직접 상담하시고 직접 임장 활동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의 대출 규제까지 정말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함주원 부장님이 조금 더 집중하셨던 지역들 저희가 정보 체크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정보 체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선 이태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시세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우선 지역부터 저희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의 이제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입니다. 민족공원에 대한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이태원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은 이제 한남 뉴타운 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는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 아래쪽은 바로 한강에 접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입지로 봤을 때는 배산 임수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입지 조건 갖추고 있고 개발 호재도 상당히 풍부하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민족공원 이제 조만간 부분 개장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민족공원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환경도 크게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수성보 기지도 이제 확정이 났죠. 그만큼 용산공원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집값 상승도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분당선도 지금 신사역까지는 확정이 되어 있죠. 바로 이제 2단계로 조금 어느 정도 좀 딜레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바로 용산역까지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남 3구역도 이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품 주거 단지로 탈바꿈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나이론 한남이라든가 이제 뭐 한남동의 경우는 명품 이제 그 매장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명품 주거 단지 부천으로 탈바꿈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면은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 전세 금액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실제 전세 한건 투자를 하시면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실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주거 단지로 개발이 되는 지역입니다. 개발 예정지, 지금 소액으로 들어가셔서 명품 주거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보 체크 자세히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마포구 성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경의중앙선 가좌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시세 4억 2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포구 성산동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산동 안에서도 바로 가자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가재울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수색 증산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제 조금 이제 개발 압력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제 한강변 이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인프라도 크게 개선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은 이제 DMC역이죠. DMC역도 이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집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 개발 호재 보시게 되면 수색 역세권입니다. 수색 역세권 22만 제곱미터로 강북의 코엑스로 변신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 호재로 인한 이런 수요 자체도 굉장히 크게 증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일자리도 크게 이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증가가 되면 주변 집값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가자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 주변으로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는 만큼 노밀집 지역 자체가 크게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인프라 자체가 크게 개선이 되면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땅값, 집값이 상승이 되면은 그만큼 그 전에 투자하신 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큰 수익을 보실 수밖에 없겠죠. 이 시세를 보시게 되면 시세 4억 2천에서 4억 4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이제 1억 6천에서 1억 8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면은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 압력 높은 것, 이제 가자 역세권,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서 명품 주거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압력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에 이어서 마포구 성산동까지 자세하게 소개받아 봤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으로는 좀 아쉬우신 분들 계시죠. 함주원 부장님이 용산, 마포, 성산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자리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주원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내용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함주원 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대선이 정말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모로 좀 투자에 대한 고민들 생기실 것 같은데요. 김원준 전무님이 2022 대통령 선거, 역대 대선과 부동산 정책 및 선거 전후 거래량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미나에서 말씀드릴 법한 내용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선 얼마 남지 않았죠. 약 2달 정도의 시간 남았는데 최근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거래량이라든가 가격대에 있어서 조금 변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과연 어떠한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20대 대통령 선거 바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캡처를 했을 때가 62일이 남았으니까 이제 2달이 안 남았네요. 그러면 자, 2달 안에 모든 것들이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자,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등록된 후보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투표용지에 도장 찍으실 때 상당히 긴 투표용지를 받아보실 것 같으신데요. 자, 그중에서 과연 어떤 후보들을 뽑아야 될까? 자,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후보들을 뽑으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뽑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후보들의 다양한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비교를 해보시고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예전에 2012년도의 대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 주요 대선 후보가 자, 문재인 후보, 그때 당시는 후보였었죠. 자, 그리고 박근혜 후보. 자, 이렇게 두 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동산 정책들이나 이 주변 이때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자,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뭐 취득세 면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반대 그리고 전월세 대책에 있어서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주거복지에 있어서는 임대주택 연간 12만 호를 공급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이런 공약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취득세 면제를 연장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을 하고 주거복지에 있어서는 20만 호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가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이 두 후보 같은 경우 그때 당시의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게끔 어느 정도 비슷한 면모를 보여줬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사실 부동산들이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이 있거나 큰 폭의 하락과 움직임, 상승이 있지는 않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후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공약이 비슷한 쪽으로 흘러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2017년도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력 후보들 뭐 얼굴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세종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 뭐 이런 내용들 확인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년희망 임대주택 조성, 대학 기숙사 확충, 개선 정부 적극 지원, LTV, DTI 규제 강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자, 그리고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 행정부와 국회 세종시 이전. 자, 그리고 유 후보 같은 경우에 DTI, LTV 규제 강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 인상, 소득세, 재산세 동시 인상 검토, 국회 세종시 이전 찬성. 어느 정도 궤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당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때 2017년도를 전후로 해서 부동산의 움직임들이 조금씩은 있었지만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이 지금처럼 있지는 않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2012년도나 아니면 2017년도나 거의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후보 이외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다 나왔다라고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07년도 17대 대선 전후에 거래량 비교를 살펴보게 된다라면 자, 이때 당시에 그 전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선거 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큰 폭의 움직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프상 이 표가 크게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거래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차이가 없었었고요. 이때 대선이 지나고 난 뒤, 자, 그리고 4월을 반경으로 해서 이때 좀 상승폭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것도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부동산 정책들이 어느 정도는 안정되었고 거래량도 안정되었던 시기, 그리고 이때 대선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크게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것들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008년도 총선 이후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총선 뒤에 누가 세력을 잡았는지 뭐 지금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거래량 차이는 있었지만 이때 당시에 8월에서 9월 이 사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동산들이 좀 휴식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 그리고 19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2012년도 18대 대선입니다. 대선 전후로 조금은 차이가 있었죠. 특히나 이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 당시에 조금은 폭이 좀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후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고 유력 후보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때 당시에도 좀 혼선을 겪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 20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냐라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프가 좀 완만하게 흘러가서 모르시겠지만 앞에서 보여줬었던 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7년도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거래량 어느 정도는 이동이 있었지만 생각만큼 움직임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때 당시에 좀 어느 정도 안정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0년도 21대 총선 전후입니다. 이때 조금 움직임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이때는 조금 방송에서는 뭐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이슈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혼선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많은 말들이 많이 나왔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 만큼 이때 당시에서는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게 본다라면 최근 들어서 바로 앞에 총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부동산 정책들과 그리고 집값 그리고 거래량에 있어서 지금 현재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고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보합선 또는 하락선이 그려진다 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현재 대선이 끝나고 난 뒤로는 바로 거래량의 상승과 가격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책 그리고 대출에 대한 정책 등 수많은 부분들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될 시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억지로 지금 묶어 놓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거래,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까지 모든 세금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거래를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모양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부동산 상승기 후 대선으로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현재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양한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 꼭 살펴보고 한 표를 행사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한테 맞는 후보한테 투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선 뒤에 결국에 중요한 건 대선 뒤입니다. 대선 뒤에는 이 규제책들을 손볼 가능성이 현재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가계대출 어느 정도는 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수 경제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대출적인 면에 있어서 풀어줄 수가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규제를 묶어놓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 가지들 제가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깊숙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꼭 잘 생각을 해보시고 부동산 대선 뒤에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래 선거를 앞두고는 참 이렇다 할 움직임을 확정 짓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현재도 딱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대선 이후에는 또 다른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슈 진단 함께 했고요. 이어서 김원준 전무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입니다. 수인 분당선과 신분당선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상가 유형인데요. 현재 시세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분당구 정자동 우선 지역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당의 중심 지역입니다. 중심 상권 지역이었었고요. 그리고 판교가 생기기 전까지는 가장 많은 회사 본사들이 모여 있었던 지역,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곳으로 출퇴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셨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정자역 같은 경우 이제 판교역이 생김에 따라서 업무 시설들은 이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 정자역 일대가 다시 한번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판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 생긴 신도시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요. 거래량, 가격 끊임없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자역 일대, 바로 분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도심이죠. 자, 이곳들 이제 재건축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순히 아파트, 주택을 구입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곳에 숨어있는 틈새 물건들입니다. 바로 상가. 최근 들어서 트렌드의 바람이,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가 이쪽으로 이제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 잘 하시는 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집을 사고 있나? 그렇지 않죠. 자, 이제는 상가 또는 오피스 등 다양한 개발들을 또 염두를 해두는 그러한 지역들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정자역입니다. 이 정자역에서 이제 분당선, 수인 분당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분당선이 인천까지, 인천 수원을 거쳐서 인천까지 뻗어나가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연장 공사를 통해서 앞으로 용산까지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올해 한 5월에서 6월 정도면 이제 강남, 논현과 신사까지 연장이 되니까 이 분당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골든 라인으로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서 이 정자역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자역에서 이 탄천입니다. 이 공원이 있고 이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 편을 살펴보시게 된다면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들, 대형 초고층 아파트들이 이곳에 줄을 지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회사들, 대형 회사 본사들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건축을 하고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왜 이곳에 모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역과의 거리도 상당히 가까운 편이면서 판교와의 접근성, 그리고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왼쪽 편에 이렇게 지나가고, 자, 이곳 일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인 개발들이 이루어지는데 특히나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 분당, 특히 이 정자동 같은 경우에도 업무 시설들을 더욱더 집어넣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에서 발표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여기 보여지는 것들,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건축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네이버. 오늘 말씀드린 이 상가 바로 앞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네이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상가는 자, 이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가라는 점입니다. 단지 내의 상가, 아파트에 있는 땅 지분을 공유를 하면서 재건축 시에는 바로 상가로 받는 게 아니라 또는 거주 아파트로 받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상가로 받는다 하더라도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상가는 없습니다만, 자, 어떤 식으로 흘러가실지는 구입하시는 분의 아니면 이곳을 투자하시는 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시겠죠. 자, 개인적으로는 입지가 워낙 좋고 집 앞에 공원과 탄천이 지나가고 인근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집 근처에 바로 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은 거주용 아파트로 향후에 입주권을 받으셔도 저는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본사 바로 집 앞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두산타워입니다. 두산 본사가 이곳에 입점을 해서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게 했고요.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좋은 땅을 잡아서 대형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주변 일대에는 초대형 회사 본사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남시 같은 경우 이 주택 전시관입니다. 예전에 이 분양을 했었을 때 모델하우스로 썼던 이 부지를 이제는 바로 바이오 헬스 허브로서 조성을 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욱더 많은 회사들의 입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말씀드렸던 네이버 본사가 여기 있고 두산,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곳은 오늘 이곳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인근 지역의 공원, 업무시설, 지하철역, 학원과 학교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때
이때 당시에 두산이 이쪽에 건축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집값들이 많이 안 올라갔었는데 그래도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많이 오른 거는 아닙니다. 자, 이곳 아파트들이 이제는 거의 30년에 다가가다 보니까 워낙 노후가 많이 돼서 집값들이 생각만큼 많이 올라주지는 못했지만 개발 호재들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씩 올라갔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바로 재건축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말이 달라지겠죠. 자, 바로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어가면서 앞으로 이곳들은 얼마만큼 올라갈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판교의 집값과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21년도 12월 10일, 바로 뭐 한 달 정도가 됐네요. 자,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1기 신도시들의 시장들이 모여서 정부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거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1기 신도시들을 지켜보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협약식인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지역들, 1기 신도시 지역들, 이제는 이 지역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지역들 어떠한 것들을 잡아서 투자를 해야 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신도시들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구입을 할 때에는 이 아파트 단지에 현재 용적률이 낮은 곳들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 평균 용적률이 3종 같은 경우에 약 200에서 약 210% 정도의 용적률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유 용적률, 경기도 같은 경우에 300%, 성남시 같은 경우에 약 280%로 내려봤을 때 여유 용적률이 약 70에서 약 80% 정도밖에 없죠. 자,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곳 용적률이 180%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유 용적률이 다른 곳들보다 거의 20에서 30% 정도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파트 위치,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직 또는 수평 중축이 힘든 곳들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교육 환경 영향 평가입니다. 주변에 학교 있는 곳들,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도로 하나라도 놔두고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는 곳들을 잡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투자 트렌드가 이곳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잡으셔서 소액으로 잡아 놓으신다라면 자,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꼭 한번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양한 투자 전략들 앞에서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지역 소개 잘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시세 3억 1,900만 원에서 4억 5,2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지역 소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동입니다. 수많은 업무 시설들이 모여 있고요. 어떠한 경제적인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강남입니다. 수많은 회사들 그리고 수많은 노선들과 역들이 모여 있는 이 라인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자, 그래도 IMF가 온다. 다시 한번 IMF가 오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버텨줄 수 있을 만한 지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중에서도 시세에 흔들림이 없는 소형 평수대의 오피스로 사용 가능한 그러한 오피스텔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많은 회사가 이곳에 모여 있으면서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 따라서 소형 평수대가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지역, 그리고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바로 수많은 회사들이 모여들 수 있는 더욱더 커져 나가는 이 업무 시설들을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삼성타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인근에 있고 그리고 영동대로 같은 경우에도 통합개발 사업 지금 벌써 첫 삽을 떴죠. 자, 개발 기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지역들을 노려서 투자에 나서 보신다라면 더욱더 큰 호재로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집값이 떨어질 염려 같은 거는 크게 안 하셔도 되면서
바로 수많은 개발 호재들과 노선의 연장, 그리고 직장인들이 계속적으로 모여들고 종로 일대, 서울 중심가, 중구 일대가 조금 무너져감에 따라서 지금 직장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곳 강남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가격 정리를 해드리면, 자, 가격 3억 초반대에서 4억 중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세 같은 경우에 놓고 투자를 하시면 5천만 원 전후의 금액대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자, 이것보다도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진다라면 더욱더 투자 금액은 줄어들고 전세 가격을 올려받으면 더욱더 투자 금액은 더 낮아지겠죠. 자, 이러한 점 노리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조금 혼재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회사들이 집중된 강남의 오피스의 중심지, 강남 역삼역에서 1, 2분 거리 바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거의 없을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역삼동에서 가까운 곳, 그리고 거주용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오피스텔 및 상가 일대에 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주택 대비 낮은 가격과 그리고 좋은 입지, 그리고 다양한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강남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무조건 하나 정도는 넣으셔야 되고요. 최근의 투자 트렌드, 오피스텔, 상가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신다라면 분명한 투자 가치 있고 향후에 시세 상승을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까지 지역 소개 잘 받아봤습니다. 알찬 정보를 다 전해드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김원준 전무님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알찬 정보 전해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원준 전무님의 정보 체크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